565고 533인데 저 반성 좀 하겠습니다. 근데 2018년 혹은 2022년도에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라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신청을 네. 할 예정입니다. 했죠. 이미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죠. 레터 오브 인텐트를 보냈죠. 피파에. 아, 그랬군요. 의사표시죠. 문자 그대로. 근데 그게 진짜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본도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2018년은 유럽에서 할 확률이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죠. 2022년은 이제 아시아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신청한 나라가 5나라예요. 중동에 있는 카타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호주,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그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2020년에는 부산 올림픽을,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월드컵까지 들어가면 국력의 어떤 분산 아닌가,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은 이제 IOC에서 하시고, 월드컵은 이제 FIFA에서 하는데, 저는 동계올림픽 또 하계올림픽, 뭐 그런 것도 올림픽 하시는 분들끼리 잘 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올림픽 문제하고 월드컵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FIFA의 집행위원이나 또 각 나라의 축구협회 회장 중에 IOC 위원을 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꼭 지원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올림픽 유치는 제 나름대로 또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정하는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슨 서로 상호 충돌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이 한일 월드컵을 공동 유치하고 개최해서요. 그래서 그 당시 2002년 대선 때 큰 이미지나 이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요번에 2018년, 2022년 올림픽을 월드컵 유치한다는 자체가 차기 대선에서 정 의원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2011년에는 FIFA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2012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시겠습니까? 둘 다 나가시겠습니까? 한쪽만 나가시겠습니까? 어디 나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둘 다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2011년에 제가 FIFA 회장에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또 혹시 당선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요. 저로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국회 출석률이 나쁘다고 맨날 야단 맞는데 FIFA 회장 되면 출석률이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해미를 찾는 소망이라는 정책연구소를 차렸어요. 네. 그 또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어떤 대선 실질적 캠프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FIFA 회장에 출마하실 건지. 한번 해주세요. 그건 기회가 되면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하고 결정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어느 순간에 사실 그동안 마음을 이렇게 먹어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탁 시원하게 하실 날이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저희 쇼에서 알겠습니다. 발표를 꼭 해주십시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표를 가리켜서 우보말리라는 소처럼 천천히 말리를 간다라는 느낌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몽준 의원님을 가리켜서 선즉죄인 먼저 제압을 해서 뭔가 기선을 잡고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슨 제압한 게 뭐가 있나요? 항상 제압당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보고서 선즉죄
전직제인. 예. 그런 말씀 전 처음 들었고요. 저는 박지성 선수 별명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죠? 신형 엔진이라고 그러죠. 신형 산소 신형 탱크 엔진이에요. 좀 그런 별명 저를 좀 불러주셨으면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라이벌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원튼 원치 않든 정몽준 의원님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라이벌로. 라이벌이라는 것은 정치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솔직한 마음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루 종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경쟁자를 의식하고 사는 거는 원수를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하니까 몽준아 너는 그러지 말라 저보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저희 선친께서도 일생을 경쟁사에서 사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경쟁이란 거는 자기 자신하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뭐 경쟁을 통해서 인류 사회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경쟁이지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의 정몽준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평가할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생기신 것이 잘생긴 건 당연하고. 장점이요. 뭐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뭐 몸 튼튼하게 자랐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글쎄 그 자연을 제가 뭐 존경한다 그럴까요? 자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뭐 이런 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요? 단점이요. 글쎄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바쁘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바쁜 사람은 도덕군자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님께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표정이 말이죠. 표정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과도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우를 하니까 좀 표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표정 한 번만 좀 따라해 줄 수 있겠어요? 해볼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코 위쪽은 가만히 있고, 표정이 없고, 입만 웃는 겁니다. 입만? 예. 형님 해보시죠. 자, 두 번째는 정말 환하게, 이보다 더 찌그러질 수 없다 할 정도로 웃는 겁니다. 저부터 한 다음에 해주십시오. 해주시죠. 웃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지금, 아니, 웃었잖아요. 웃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이거, 보십시오. 이겁니다. 소리가 나야죠. 웃게, 소리, 웃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웃어주세요. 저도요. 네. 이제 공직에서 제가 은퇴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공직에서 은퇴하면 저는 연기를 잘 못하니까 박중훈 씨처럼 또 얼굴도 못생겨서 박중훈 씨보다. 못생기셨다며? 영화 배우는 안 붙여주겠지만 그래도 뭐 영화 촬영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선거 때나 이럴 때 특별히